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소프트에서는 서울시가 13년 만에 하이서울에서 아이서울 유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일부 자치구를 상대로 걸었던 영업 제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 논란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뉴스소프트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하이서울에서 아이서울유로 시 브랜드를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의 설문조사에서도 서울 시민 82% 이상이 아이서울유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존 서울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버리는 것이라며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네네. 새 브랜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있는 브랜드가 좀 변천해 왔죠? 그렇습니다. 달라져 왔는데 예. 변천사 좀 들려주시죠. 지금까지의 서울시 브랜드는 하이서울이었습니다. 워낙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는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눈에 좀 익으실 텐데요. 이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제9회 시민의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에 이제 공식 선포가 돼서 지금까지 사용돼 오고 있고요. 이후에 2006년에 이제 11월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브랜드가 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울 오브 아시아라는 이 브랜드거든요. 이 화면을 잠시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하이서울. 처음 사용됐던 서울시의 브랜드고요. 이후에 이제 2006년에 보시면은 이 하이서울에 이 소울 오브 아시아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이 브랜드가 좀 사용이 돼 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고 하면은 하이서울 이거 네. 다 서울시청, 서울의 브랜드다. 이건 다 이제 각인하고 있는 상태 익숙하시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네. 익숙하죠. 네네. 외국인들도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아이서울 유 이 브랜드가 지난 10월 28일에 공식 이제 선포식을 갖고 출발을 알렸습니다. 자, 이 아이서울유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이서울유. 네. 이게 뭐 지금 대명사랑 명사랑 조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동사가 없죠. 네. 문법적으로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좀 싶은데 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도대체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이게 직역을 좀 하면은 나, 서울, 너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와 당신이 서울로 좀 이어진다.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하는 서울 이런 뜻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한참 동안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세계 브랜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 시민투표 그리고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총 3가지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울링. 서울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친구 서울이라는 뜻의 이제 서울메이트. 그리고 이 아이 서울유가 총 3개가 올라와서 시민투표를 통해서 이 아이 서울유가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해석을 놓고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좀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말이죠. 네네. 지금 서울의 이제 가운데 오자가 이게 이응자처럼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응이 중간에 있죠. 이 이응이 한글 이응입니다. 영어 한글 오가 이응, 아니고 한글 이응이 맞아요? 한글 이응인데요. 영어 오와 한글 이응을 결합을 한 겁니다. 왜 왜냐면은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도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영어 단어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응 하나 집어넣는다고 한국적이 되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무슨 네네. 말인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일단은 저희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서울 시민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좀 해봤죠. 예, 어떻습니까? 상당히 궁금해서 저희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결과가 도대체 어땠어요? 저희가 두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100명 가운데 82%, 82명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대부분이 했어요.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앙케이트 조사를 저희가 더불어서 했는데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하고 지금 현재 아이서울유 브랜드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요?라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역시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역시 82명, 82%가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가 더 낫다 이렇게 응답을 좀 해주셨고요. 전문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이 리얼미터가 서울 시민 101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 하이서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9%, 약 40% 정도로 나타났고요. 아이서울유 개정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한 15.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게 26.6% 정도로 나타나서 시민들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대다수의 그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일반 서울 시민들의 좀 반응을 봤다면 네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예, 물어봤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외국인도 있었고요. 왜 그런 거죠? 왜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죠? 이 서울이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 그 소울? 예, 이런 이제 영어식 발음. 아이소울유. 그렇죠. 강하게 아. 격하게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뜻으로 좀 받아들인 외국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와 너가 서울에 함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고 한 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在首尔和你，我在我和你一起在首尔。 I love you. I like Seoul with my soul. 이 대부분이 저렇게 좀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제각각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네. 특히 요즘 인터넷에는 굉장히 재밌는 패러디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러디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잠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패러디 물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실 거는 저게 뭐예요? 중간 사진이 아이유입니다. 가수? 그렇죠. 예. 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장악한 아이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가 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유가 생각이 나시죠? 서땡 그렇죠. 우유. 예. 땡땡 우유. 예. 그래서 이런 패러디들도 있었고요. 패러디들이 왜 나오냐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 이런 패러디들이 좀 많이 창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시가 그것을 노리고 요번에 네. 요 새 브랜드를 채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하여튼 그 패러디는 굉장히 재밌네요. 가수 아이유가 네. 서울을 지배하다. 네. 뭐 그런 세상이 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또 이제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쓴소리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상당히 좀 그런 그 형국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뜻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조악한 단어라고 좀 다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구 의회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이 한글 사용을 장려해야 되는데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글을 써야 되는데 정작 새 브랜드는 영어를 썼다, 영어를 사용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새 브랜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뜻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역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브랜드 교체가 전임 시장의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가치가 300억 원 상당의 뭐 그게 300억 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버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브랜드 하면은 하이서울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서울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300억 원 정도 된다. 15년 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거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의 가치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 가치와 이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적 가치가 300억 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요. 네. 일단 그 하이 서울을 만들 때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테고 그렇죠.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쓰여진 돈만 해도 6억 원이고 앞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미 이 그 서울시가 이 브랜드를 바꿀 때는 지금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무슨 새 브랜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꼭 새 옷을 입는다고 모든 것이 달라질까요? 꼭 새 옷을 입는다고 모르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내실 입고 단정하게만 입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이라는 브랜드 오히려 지금에 있는 내실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꼭 새 옷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이 자치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불거져왔던 대형마트 규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이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규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각 지역사회와 골목 상권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임세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3년을 끌었던 대형마트 규제 논란이 결국 이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들 쭉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일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회가요, 그 골목 상권과 그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면서 지난 2012년 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제12조 2항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2일 이내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서 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은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곧장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이죠. 지역 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처분을 내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다음 달인 2012년 12월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이러한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바로 반격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자치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저도 지켜봤었는데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예. 좀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회와 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그 굉장히 법원의 반발했었죠. 판결에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2심의 판단이 3심의 쟁점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쟁점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성동구청 입장에서 보자면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예, 대법원의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쟁점으로 작용을 했죠. 우선 첫 번째 쟁점은요.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6개사를 법적인 대형마트로 볼 수가 있느냐. 예, 그런 게 쟁점이었습니다. 이 항상 소송이나 법적 공방이라는 것이 법 조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서 이게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겠습니다. 2심에서 대형마트들은 명백히 따지자면 자신들은 대형마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형마트의 정의를 놓고서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뭐냐면은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관한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서 가전이나 식품,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를 하는 점포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원이 있냐 없냐 우리들은 점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린 대형마트가 아니다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점원을 두고 있다. 대형마트가 아니다. 근데 이게 법에 나온 문구만 따르자면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법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6개 대형마트 업체들은 6개 업체들은 대형마트가 맞다.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근데 성동구 이게
판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끝낸 게 아니고요. 이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으므로 2심으로 다시 사건을 되돌려보내서 다시 판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남은 과정에 대해서 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동구청 관계자에게 물었는데요. 아직 정식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엔 돼야 다시 재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파기환송심을 하게 되면 대부분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은 재판 과정에서 특별하거나 어떤 새로운 그런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번 법정 공방이 사실상 종결된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의 그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그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재판 결과를 대단히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그 시민사회 단체도 대법원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사회적 인식에 함께한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통시장들의 상인들의 반응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실상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규제 논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이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강력한 방안이 좀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앞으로 영업 제한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달에 4번으로 늘리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또 대형마트도 대형마트지만 편의점과 중형 할인마트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 등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 티브로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대형마트가 쉬는 날 백화점 지하 매장 같은 경우는 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법률상 명시된 그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입점하기 전부터 아예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취재 결과 그 서울시와 각 자치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거든요. 아마도 내년부터 차츰 그 움직임이 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부분으로 넘어갔으니까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대형마트의 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대형마트가 끼어들면서 이게 3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소송이. 그만큼 그렇죠. 힘들게 저항을 한 건데 좀 더 이게 결국에 취지라는 것이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좀 더 강력한 방법이라든가 규제, 제재 이런 것들이 좀 고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사면 우상단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화석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패시브라는 단열 기술과 태양광, 지열만으로 냉난방과 전기가 사용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해 하계동 서울온천 주차장 자리에 착공식을 갖고 지금은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목업주택과 122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명지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구아파트의 김양림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과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문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계획 초기 이미 학교 부지인 이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 소문 물론 땅을 파자 건설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 예산 442억 원 가운데 공사비는 20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연구개발비인데 시공사인 KCC는 160억의 공사를 수주받았다며 부실 공사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자료를 구청에 요청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패시브 기술은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완성된다 하더라도 15년 후에는 설비를 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현 구청장이 떠난 후에 설비 비용을 구세금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취지는 분명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구의 설명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는 것, 김성환 구청장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일면 톱으로 지난달 중구청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을지로 2가 일대 면적 12,000제곱미터의 쌍둥이 업무타운은 지상 25층, 지하 6층의 규모입니다. 지난 2011년에 준공했는데 당시 중구는 이곳 개발 사업자에게 65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란 일정 규모의 택지 개발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나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자, 문제는 해당 시공사가 개발 부담금이 너무 많다며 부가 취소 소송을 구청을 상대로 내면서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법원이 현 개발 부담금의 부과는 적법하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쟁점 사안은 과밀 부담금을 공제해야 하냐였습니다. 과밀 부담금이란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내 신축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체의 주장은 과밀 부담금 16억 원을 개발 부담금에서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다른 자치구에서는 과밀 부담금을 공제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고 과밀 부담금은 건축물에 한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중구는 개발 부담금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아끼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개발 부담금에서 과밀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 첫 판례여서 향후 관련 지자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소송은 무려 3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끈질긴 공무원의 세금 주인의식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개발업체의 뒷주머니만 두둑히 채웠을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일면 톱으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성일중학교에 장애인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대표들과 벌인 끝장 토론을 다뤘습니다. 토론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문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즉 서울 커리어월드가 운영 중인 중학교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토론회를 주최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끝이 났습니다. 조 교육감의 제안은 우선 발달장애인 학생을 고등학교 1, 2학년과 전문 과정으로 제한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일중학교를 문화예술 선도학교로 지원하는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장애인 시설은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건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건립을 해야 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글로컬 타워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청 측은 시간이나 예산 문제상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또 올해 예산을 빨리 쓰지 않으면 공단과 교육청의 예산이 불용된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토론회 중간에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듣겠다며 학생 대표를 불렀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주민의 반대를 님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의 새 브랜드 논란이나 노원구의 제로에너지 하우스, 동대문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센터의 갈등, 모두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 추진의 취지는 당연히 공공성에서 시작된 걸 겁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또 그만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한 주였습니다. 뉴스소프트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